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4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요새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지고 나서 보이는 행태는 자포자기란 말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죠.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인데,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28일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인데, 논란이 되는 비대위원장 활동 기간에 대해서 당은 당규상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늦추든지 해가지고 이 김종인 씨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뜻으로 비칩니다. 정권을 위임하겠다. 그러면은 김종인 씨한테 통합당의 운명을 맡긴다는 건데, 김종인 씨가 선거에서 대승을 한 다음 같으면 몰라도 대패를 한 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당을 이끌어 달라고 상납하는데,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조선닷컴은 김 전 위원장은 2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킹메이커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 내지 8개월에 걸친 국민 경선에 보수 잠룡들을 대거 끌어들인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차기 대선 후보 경선까지 정권을 갖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참 오만방자해도 도가 좀 넘습니다. 이건 바로 염치 없는 짓이죠. 염치 없는 김종인의 노욕이고 수치심을 모르는 미래통합당의 자포자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통합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할 이유를 설명하라면 이건 설명이 돼요. 왜냐? 김종인 씨가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민주당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이기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김종인 씨를 모신다고 한다면은 이 통합당은 지금 민주당과 합당할 이유는 있을지언정 선거 책임을 져야 할 김종인을 다시 모셔올 논리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 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통합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한번 비판을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저지시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당원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는 힘들지만은 전화나 댓글이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조선닷컴은 당내 반발을 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밀어붙일 경우 불발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여운을 좀 남겼습니다. 제가 김종인 씨를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한 10개가 있습니다. 첫째, 김종인 씨는 통합당 패배의 중요 책임자입니다. 특히 차명진, 김대호 후보의 막말 아닌 말을 막말로 규정해가지고 후보 제명이라는 진짜 막말을 하여 선거를 망친 사람입니다. 막말 대장입니다. 김종인 씨는. 그 일관된 행태는 정통 우파 킬러 역할입니다. 방공자유투사들에 대한 냉소적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영조, 김대호, 차명진의 국회 입성을 막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킹메이커가 되겠다면은 저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 정권의 고분고분한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공을 싫어하면은 자유를 싫어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정권을 앞으로 2년 동안 쥐겠다고요? 이게 염치 없는 김종인의 노욕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글쎄 이게 너무 과한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좌파적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2억 1천만 원이나 받아가지고 은행장의 연임 등등 각종 청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수사검사가 홍준표 씨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도운 사람입니다. 80세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문 보면은 한결같이 통합당 젊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최연소자가 아니라 최장년자를 앞세워 가지고 표를 달라고 한다, 지지를 한다, 지금 개혁하겠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정통 보수 세력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김형호, 유승민, 김세영과 같은 우파 분열자고, 그리고 정치 공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략가와 사상가입니다. 재출발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란 그 좋은 당명을 버릴 때부터 미래통합당은 정체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좀비 같은 세력이 돼가지고 바로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번 모셨다가 대실패를 했는데도 또 내 운명을 맡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자생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포자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멸적, 자학적 집단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 실패, 김명호, 이석연, 김세연, 황교안이 주도했던 공천 실패로 한 번 망가진 정당인데, 이 정당이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이 뭐였다는 것을 분석하지도 않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김종인 씨를 다시 모셔온다는 것은 우리는 반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성하면은 김종인 씨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하겠다. 적당히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 모셔와가지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반성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당은 오세훈, 나경원 같은 낙선자 그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뽑든지 해야지, 당 외에서 모셔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잘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통합당은 국민 공모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을 생각은 왜 안 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김종인 씨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되면은 통합당은 국민들로부터 두 번째 외면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4.15 총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진 사람, 한 번 진 장수를 다시 쓰는 패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대한민국과 맞지 않습니다. 통합당과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대표로 모셔오는 것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국가 정체성, 국가 정통성, 그리고 정당성인데 이걸 몽땅 내던지든지 팔아먹든지 말하자면 영혼 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영혼 없는 정당. 사람은 팔다리가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그 조직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보이는 행태는 영혼이 망가진 조직의 자포자기적 행동이고, 그러니까 염치 없는 김종인의 노욕을 받아주고
결론적으로 이 통합당은 수치심이 없는 정당이다. 수치심의 똑같은 말이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포기하면 수치심도 같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사람들은 자유우파, 그러니까 통합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 전체 투표자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의 총 득표율을 비교하면 5대4입니다. 5대4.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거죠. 5대4의 구조에서는 앞으로 7%만 더 이쪽으로 당겨오면은 대선에서는 47대 43으로 이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패배한 데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면은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자학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패했다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진 사람을 다시 모셔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권을 주겠다. 이건 어느 계산으로도 맞지 않는 일종의 정신착란적 코미디 수준을 넘어선 허무개그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통합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2022년도 필패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확실하게 이탈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미래통합당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김종인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주권자가 할 일입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댓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쓰십시오. 감사합니다.